오늘의 취지는 빚 안 갚는 방법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고요. 작년도 기준으로 약 18만 명이 이 제도 혜택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보면 2달 만에 2만 명, 18만 명이 적용을 받았으니까 최소 20만 명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개인회생 얘기를 하니까 네. 어쨌든 이 채널은 채무자, 사실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없죠, 요즘 시대에. 그쵸, 저도. 그쵸. 채무자. 네. 네. 어쨌든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네. 개인회생이 아닌 네. 방법들은 네. 지금 시대에 어떤 것들이 다들 빚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저도 계속 이자 나가고 이러면은 신경 쓰게 되는데, 빚은 갚아야 되는 거지만 갚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불법적으로는 빚을 그냥 안 갚는 거죠. 안 갚는 거는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항상 말하는 개인회생은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개인회생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개인 채무 조정이라는 겁니다. 개인 채무 조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개인이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개별적인 금융기관과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굉장히 최신의 제도예요. 2024년 10월 17일에 처음 시행이 됐으니까 촬영일 기준으로 시행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채무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무 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채무는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3천만 원 이하의 채무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통신사에 대해서 기기 할부금을 연체했다. 이것은 금융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요. 그리고 내가 신한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3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개인 채무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현재까지 3개월밖에 시간이 안 지났지만 이 제도를 이용해서 약 21,513건의 신청이 있었고요. 그 중에 19,800건에 대해서 처리가 이미 완료됐다고 해요. 그 내용은 원리금 감면이 9,3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 기간이 연장된 경우도 7,859건이 있었고, 분할 변제를 할 수 있게 된 경우도 5,837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형은 중복할 수도 있으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째로, 개인 채무 조정이 개별적인 채무 조정이라면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채무 조정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0년대 초반에 신용카드 대란 때 처음 도입이 되었고요. 대상이 되는 채권은 역시 금융채권인데, 그 금융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된 금융기관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은행, 카드사, 증권사, 그리고 대부업체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상이 금융기관이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채무가 있다면 그것은 채무 조정하지 못해요. 내가 지인한테 빌렸다, 가족한테 빌렸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단체적인 채무 조정이기 때문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은 모든 채권사에 대한 채무 총액에서 일정 비율이 감면되거나 이자가 감면되거나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변호사님 워크아웃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워크아웃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 제도 자체는 또 빚을 참. 오늘의 취지는 빚 안 갚는 방법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고요. 작년도 기준으로 약 18만 명이 이 제도 혜택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보면 개인 채무 조정으로 2달 만에 2만 명, 워크아웃으로 18만 명이 적용을 받았으니까 최소 20만 명이 지금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파산이에요. 제가 늘상 개인의 생활만 말씀드렸지 파산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파산이라고 하면은 그냥 망했다, 부도 났다, 이런 걸로 끝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명백히 법률의 그 절차가 정해진 제도입니다. 내가 파산했다 라고 해서 파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춰서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야 돼요. 이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으면 일체 채무가 다 없어집니다. 이거는 금융채무든 사적 채무든 내가 계약 위반을 해서 생긴 채무든 모든 채무가 전면적으로 사라지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제도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 대통령도 3번에서 4번 파산을 했다고 해요. 물론 이 사람은 개인 파산이 아니라 법인 파산이었지만 이 파산이라는 제도가 자본주의 하에서 얼마나
얼마나 필요한 제도인지 알 수 있는 예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본다면은 최근에 미국 뉴스를 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특별 사면을 했다라고 하는데 파산이 특별 사면 같은 거예요. 그냥 법원에 판결이 있으면은 채무가 다 면책이 되고 누구도 독촉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마음의 짐은 남겠지만요. 이 파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활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활용이 됐다는 거는 제도는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파산은 워낙 죄악시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하다가 IMF가 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대란이 있으니까 파산이 활성화가 돼서 2000년대 중반에는 1년에 10만 명을 넘어서는 숫자가 파산을 했어요. 그때는 너무 쉬워서 서류만 내면은 면접이나 이런 절차 없이 서류만 보고서 바로 파산 면책을 땅땅땅 해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절차가 복잡해지고 조건도 엄격해져서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거나 내가 소득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파산의 대상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1년에 1만 명에서 2만 명만 이 파산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